이 국장님.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엄청난 부담을 덜어버린 거고 이재명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지금 뭐 날개를 달아버린 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받은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헌재를 압박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용 판결을 받아내겠다. 네. 이런 기세죠. 맞습니다. 어저께도 사실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니, 뭐, 정치하다가 또는 민주당에 있을 때 무슨 한 것도 아니고 성남시장 시절에 있을 때부터의 거짓말을 갖고 왜 의원들 60명이 가서 가드를 쓰느냐 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아니, 아무리 항소심에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산불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만세 부르고 또 그 산불 얘기 하나도 없이 이제 뭐의 승리다 어쩐다 하는 장면을 보고 사실은 국민들 또는 중도층이 민주당 진짜 이재명 안 돼라고 이제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제는 헌재입니다. 헌재와 관련돼서 완전히 이제 기고만장해졌죠. 완전 민주당은 그래갖고 오늘 최고위 등등의 발언도 그렇고요. 대단히 이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최고조로 피크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가지고 압박을 가하겠다 헌재를. 네네. 예. 지금 헌재도 뭐 거기서 인용을 6명 확보했으면은 문영배가 진작했겠죠. 그렇죠. 안 되니까 원래는 14일. 21일, 28일도 지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4월 4일로 넘어가는 거고, 그때도 안 되면 이제 마지막에 4월 11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18일 날 퇴임을 하니까, 맞습니다. 퇴임 전에 끝내고 간다고 한다면은.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의원들이 철야 농성을 한다, 무슨 전원위원회를 한다,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지난번에 박찬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냈더라고요. 첫 번째, 천막당사. 저는 천막당사 한다고 했을 때 진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434억으로 당사 팔아야 되니까. 그 천막당사 미리 연습 하나 했는데, 천막당사도 사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170석을 가진 거대 당이 지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당이 천막당사 가서 농성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것도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온갖 걸 다 끄집어냈습니다. 전원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거냐면 사실 상임위가 한 20여 명 내외잖아요. 상임위 20여 명 내외에서 무슨 안을 했을 때 300명이 다 같이 얘기해보자. 어떤 안에 대해서 보충안을 내거나 해갖고 그걸 동시에 본회의에 의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명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300명이 이 문제 갖고 다 숙려를 해보자. 이런 게 전원위원회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건. 헌재 촉구하겠다? 이게 무슨 법안을 갖고 숙려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또 뭐가 있죠? 촉구 결의안? 이건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석한 새해 법사위에서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또 채택을 했네요. 민주당이 그냥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헌재 나가갖고 그 시위 벌일 때 민주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헌재를 압박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헌재는 독립된 기관이다. 지금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 민생 챙겨라라고 얘기했던 자들이 지금은 헌재 온갖 압박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찬대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그랬네요. 이제는 민생도 챙겨야 하니까 여야정 협의에 나설 의향이 있다 하면서도 마은혁 빨리 임명하라. 지금 묻지마 마은혁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허들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만 파면시키면 우리 세상이다. 이제 우리 세상이다. 왜냐하면 60일 이런 거 없잖아요. 대법원이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많은 부분들을 해주시리라 믿지만 이것도 단계별로 전원합의체 바로 해야죠. 검찰이 빨리빨리 상고이유서 제출해야죠. 여기에 파기자판이라는 거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야죠. 이런 단계들이 있으므로 이제 우리 세상이다. 만고 땡이다. 라고 온갖 지금 폐악질을 다 시작을 하겠지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마흔여 임명은 10분이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 네. 이번 주내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 재난 극복에 힘을 모으자 이렇게 또 하고 나섰어요. 네. 네. 마흔여 임명이 안 되면은 뭐 안 된다는 6명이 얘기죠. 안 되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5대3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 드러난 거죠. 문재인도 또 한마디 했네요. 문재인도.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른 것 같다. 탄핵 선고 이번 주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 여기다 또 숟가락을 딱 얹었네요. 아니 근데 솔직히 거꾸로 말이죠. 사법부가 입법부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국회한테 야, 그 법 오늘 이번 주까지 그 법 통과시켜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권분립이 위배되잖아요. 그럼요. 언제까지 뭐 통과시켜라 마라 어디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하냐 할 겁니다. 거꾸로 입법부가 사법부한테 언제까지 이거 해? 언제까지 이거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상권분립이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사법부의 권한이 소송 지휘권이라는 게 그겁니다. 언제까지 한다, 어떤 방법으로 한다, 어떤 과정을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재판장의 권한이라는 게 소송 지휘권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해? 오늘까지 해? 아니 이번 주까지 해? 라고 압박을 넣는 걸 이거야말로 상권분립이 위배되는 거죠. 예, 그리고 김어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민주당이 원의 책사라 할까? 원의 상황으로 모시는 사람이죠. 네네.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임명을 안 하면은 국회의원들 다 탄핵해버려라. 네네. 국회의원이 원래 15 내지 30명으로 이렇게 구성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현재 총은 16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중에 박성재 법무장관이 지금 직무 정지 상태. 이게 15명 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5명 탄핵해버리면은 이게 11명 이상이 되어야 요건이 되죠. 통과를 시키고 수가 있고 입법안을 공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모두 다 정지되는 거죠. 구성원 과반이 출석하고 3분의 이상이 찬성 의결해야 하니까 정원이 21명이니까 11명이 돼야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10명이 돼버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국무회의 자체가 안 되면은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면은 의장이 땅땅땅. 무엇이가 다 처리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하라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한테. 그렇죠. 자, 그렇게 하는 이유를 이렇게 됩니다. 아니, 이게 혼란스럽긴 하지만 윤석열이 돌아오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천기가 누설됐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김어준이가 지금 헌재가 지금 기각하거나 각하할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걸 김어준이가 인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재명한테 미움받을 얘기를 왜 합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미움받을 얘기예요. 그런데 아니야. 윤석열 돌아오는 것보다 낫잖아? 이렇게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건 뭐야? 윤석열 돌아온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대통령을 기각시키거나 각하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걸 김어준이가 지금 누설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도 뭐 김어준 방송에 나가갖고 김어준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참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영합하는 발언이나 하고. 네네. 그리고 김어준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 국회에서 의결하기 전날 네. 국회 최민희가 하고 있는 네. 과방입니까? 네네. 예, 그 거기 과방이 나가가지고 뭐 한동훈 사살설, 뭐 북한군 개입설 이걸 그냥 엄청나게 터뜨려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그게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어마어마하죠. 김어준이 마음대로 지금 조작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자, 이 얘기에 김어준이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두 번째 얘기가 이겁니다. 그래서 4월 18일 이후까지 계속 늘어뜨려도 좋다. 상관없다 이거예요. 자, 그럼 지금 상당히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김어준이가 퍼뜨리기 시작해갖고 아예 지금 4월 18일 날 이후까지 해서 윤석열이 아예 못 돌아가게 해갖고 직무정지 상태를 계속 가져가자. 그러면 우리가 집권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냥 국회의장이 마음껏 땅땅땅땅 하지. 우리가 이재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법적인 문제들 전부 다 입법으로 해결이 된다 이거예요. 허위사실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빨리빨리 허위사실 공표 행위 그거 다 없애 뭐야 땅땅땅땅 해서 통과시켜버리고 우리가 그냥 대통령 없는 상태에서 직무정지 상태에서 오래오래 해먹자 이렇게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뭐 김어준이 아니라도 문영배나 이미선이 입장에서는 기각이나 각하를 시키면서 이렇게 자기가 퇴임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네. 뭐 문영배는 전반적으로 상황 돌아가는 걸 제일 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시점에서 이걸 선고를 해야 할지.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길이 정해지지 않은 거 보면 문영배로서는 자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판결을 하자 했는데 기각이나 각하가 3표 이상 나와버리면 3사람 이상 나오면 그걸 뭐 다시 되돌릴 수는 없었던 일로 합시다.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죠. 공표를 해야 하니까. 그렇죠. 그걸 지금 자신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내가 몰라 전부 욕먹고 나가냐. 우리는 먹튀 하고 나가버리면 그만이다. 네. 이거 합의가 안 돼가지고 그냥 퇴임하고 말겠습니다. 네. 그 후에 임명하고 어찌고 하는 것은 뒤에 사람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나갈 가능성이 많다는 게 뭐 여러 번 저희들도 언급을 했었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건 이제 극단적인 경우지만. 네네. 그 두 사람이 대통령이 지명하는 몫이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예. 예. 권한대행이 지명하면은 당장 탄핵할 건데요. 그게 이번에 헌재가 내린 가장 흠결이 그거 아닙니까? 의결 정석서를 151명으로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든지 권한대행도 탄핵시킬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200명으로 했더라면은 할 수가 없죠. 예. 국민의힘 일부가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한.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152명으로 의결 종속선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지난번 헌재에서 결정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때 가장 흠결이 아닌가. 네. 그래가지고 국회한테 아주 면허장을 딱딱 마음대로 탄핵시키세요 하고 이 면허장을 줘버린 거 아닙니까? 이제 개헌이 안 되면 이게 판례로 났기 때문에 예.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 되돌릴 수가 없죠. 예. 지금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은 현재 그런 유리한 고지를 활용해 갖고 헌재를 압박해서 인용 판결을 인용 결정을 받아내려 할 텐데 어떻게 보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 측이라든가 이 여권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석방 이후 조금 긴장을 풀었던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어요. 뭐 다 됐다. 그렇죠. 하긴 뭐 우리 정치가 워낙 롤러코스터를 타다 보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180도 뒤집히는 경우가 너무 많기는 합니다만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이나 각하돼 갖고 되돌아오면은 지금 뭐 선고 무죄 받았다고 좋아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건들도 사실은 지금 5개 재판 받는 중에서 이 선거법 사건이 제일 경한 거거든요. 그렇죠. 가벼운 맞습니다. 사건이에요. 예. 전체적으로 그 범죄의 비중을 따져보면은. 사실 선거법에 목매달았던 건 선거법은 634개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빨리 끝난다. 딴 거보다 딴 거는 늘어질 수가 있다. 이런 것이고 지금 이재명을 옥죄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그 위증교사. 위증교사가 지금 항소심이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김어준 말대로 마음껏 늘렸다. 근데 이재명 마음은 안 그래요. 빨리 대통령 되고 싶지. 지금 자기가 재판 마음껏 늘렸다.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윤 대통령이 안 돌아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3년 내로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재판이 계속 열린다는 게 더 문제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 각하 받아가지고 직무에 복귀를 하면 만사 휴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사가 다 헛것이 되는 건데 인용이 돼갖고 조기 대선이 되면은 오늘 또 어느 신문에 칼럼에서 쓴 것처럼 이재명에는 빈집털이로 마음대로 지금 빈집을 털고 앉아갖고 있는 것 아니냐. 국민의 대선 주자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일 길이 없는데 그렇죠. 이재명 혼자 그냥 온갖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빈집털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죠. 대통령이 있는데 무슨 후보임네 하면 바로 사실 제사상 치르냐 살아계신데 이 소리가 나오고요. 뭐 보수 쪽에서도 난리 법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은 바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한다면은 100m 경주에서 50m를 이미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온갖 공약 다 내놓고. 그리고 조직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박수현 같은 사람들 또 캠프에 뭐 들어왔네 어쩌네 해갖고 캠프가 아예 공공연하게 캠프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빈집털이가 아니라 빈집을 지금 차지해버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차례 이 얘기를 한 게, 뭐, 국민의힘 지도부라든가 여권에서는 만약 그 사태에 대비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넉놓고 있다가, 아이고, 우리가 다 이제 이겨서 되돌아오니까, 뭐, 직무 복귀하니까, 뭐, 신경 쓸 게 뭐이냐. 직무 복귀하면은 뭐, 대선은 뭔 얘기니까 벌써부터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다. 하지만 만약에라는 게 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그때서 뛰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죠. 경선이나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이 보수 측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헌재 선거 불복 운동을 벌여버리면은 이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자체도 핏을 잃어버리고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 여기는 불복 오는데 주류가 예. 뭐 거기서 무슨 경선에 갖고 우리 대선에 나가겠다고 이게 또- 엇박자가 또 나가고 아무것도 무슨 안 나고 역적 소리 나오고 또 예. 배신자 소리 나오고 그러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냥 갔다가 이재명한테 갖다 바치는 거죠. 권력을 진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점을 저희들이 여러 차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귀담아 듣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